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제 수열인데, 수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가장 까다로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수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걸러져서 기본적인 내용들, 쉽게 말해서 이제 학생들이 추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서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일단 등차 수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등차 수열인데, 우선 그 수열이라고 얘기하면 수열은 수를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중에서 등차 수열은 뭐냐면 일정한 차이로 나열된 수의 나열이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로 수를 나열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수열은 함수란 말이야.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우리가 흔히 이제 함수 f를 가지고 정의역을 1, 2, 3, 4로 일단 잡고, 뭐 물론 더 있을 수 있지만 1은 2로 대응되고 2는 4로, 3은 6으로, 4는 8로 이렇게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열은 어떤 거냐면 함수야, 함수. 정의역을 자연수 집합으로 하는 함수. 그래서 수열에 나와 있는 이 정의역은 자연수로만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f1을 2라고 하고, f의 2는 4, f의 3은 6. 자, 이렇게 나열해서 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열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f1을 편의상 a1이라고 하자. a1. 첫째 항이라고 해서 1이 대응된 함수값은 2다. 첫째 항은 2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얘는 그러면 a2가 되고, 얘는 a3가 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등차 수열은 그러면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수들처럼,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첫째 항은 2,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고 수를 나열해 봤을 때 일정하게 2씩 늘어가고 있잖아. 2만큼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숫자는 첫째 항, 첫째 항은 2다. 두 번째 있는 거는 둘째 항, a2는 4. 세 번째 수는 3이 셋째 항이라고 해서 6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 2만큼을 더해주고 있으니까 공차는 편의상 d라고 해서 공차 2를 더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차가 2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2d를 더한 거, 넷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3d를 더한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얘를 어떤 수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야. 수열 A에는 첫째 항은 1,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얘가 두 번째 항이잖아.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야. 자,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일단 서술을 좀 해볼 건데 말이지. 다시 한번 써보면 이래. 첫째 항은 그냥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하자. 첫째 항.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2D를 더한 거.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3D를 더한 거니까, 여기서 n번째 항 있지, n번째. n번째 항은 얘는 둘째 항이고 얘는 셋째 항이고 얘는 넷째 항이니까 첫째 항에다가
n-1d를 더했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 n번째 항은 a 더하기 n-1d 라고 할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번 꼽아보자면 이런 거야. 첫째 항이 물론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다음은 공차. 얘는 첫째 항이고, 얘는 공차야, 공차.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떤 일반항이라는 건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건데, n번째 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첫째 항이 4고 둘째 항이 7인데 쭉쭉쭉 가서 다섯 번째는 뭐가 올 거냐 이런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 첫 번째가 4니까 두 번째는 4에다가 3을 더한 거잖아.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4에다가 3을 2개 더했겠지? 네 번째는 4에다가 3을 3번 더했을 거고, 다섯 번째는 4에다가 3을 4번 더하지 않았겠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항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첫째 항과 공차야. 첫째 항과 공차. 자, 이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내용은 일반항이야, 일반항. 일반항이 뭐냐?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거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는 등차 중항이라는 거야.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이 뭐냐? 우리가 수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수를 나열해 봤을 때 연속하는 세 개의 수는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항을 더한 것과 같다.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항을 더한 것과 같다 라고 해서 이런 걸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이게 꼭 연속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다섯 번째가 있으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일정한 차이로 건너가는 것들은 가운데 것의 2배, A3의 2배이지 가운데 거의 2배는 앞뒤 항의 합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한다. 등차 중항. 그래서 만약에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항의 합과 같다 라고 하는 걸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일반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등차 중항이야. 등차 중항. 자, 그 다음은 역시 세 번째 내용은 이제 합에 관한 얘기인데 합. 등차 수열의 합인데 말이지. 우리가 합을 쓸 때는 SN이라는 기호를 써. S. 합을 뜻하는데 SN이 뭐냐면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더하기 n번째까지 더했다 이런 말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SN이라는 거 뭐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공식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래. 2분의 n개 괄호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의 공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2분의
n개 괄호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합에 관한 공식을 조금 유도하자면 이렇다 이거야. 자, SN이 뭐냐?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을 A1 더하기 D라고 써서 셋째 항은 A1 더하기 2D지. 그러면 n번째 항이 뭐겠어? n번째. 첫째 항 더하기 n-의 D를 n번째 항이라고 하자 이거야. 자,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더하기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한번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한번 써본다 이거야. 자, SN을 맨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거꾸로 써가면 n번째 더하기 그 다음 뭐냐면 n-1번째니까 하나가 더 작아지겠지 이렇게 n-1번째 더하기 맨 마지막은 첫 번째라고 썼는데 이 두 개를 만약에 더하잖아 이렇게 더해보면 SN이 두 개니까 두 배의 SN이라고 쓰고 지금 첫째 항에다가 A1 더하기 n-1D를 더하면 2A1 더하기 n-1D가 됐잖아. 근데 그 다음 것도 얘랑 똑같다 이거야. 그 다음 것도 얘랑 똑같아.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얘랑 똑같아서 얘를 n번 더한 거다. 이렇게 똑같은 것을 n번 더했다 이거야. n번. 결과적으로 SN이라는 놈이 2로 나누면 2분의 n 괄호에 2A1 더하기 n-의 D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는 결과적으로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것과 같으니까 2분의 n 괄호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라고 쓸 수도 있겠다 이거야. 자, 얘는 등차 수열을 더하는 공식이야, 공식. 그러니까 물론 이 공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이 일반항, 첫째 항과 공차의 관계, 두 번째는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들의 관계, 세 번째는 합에 관한 공식이라고 돼 있다 이거야. 이 세 가지 요소인데 여기에다 추가로 몇 가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번째는 이거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 네 번째는 SN이라는 것이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n-1번째 더하기 n번째.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인데 그럼 만약에 S에 n-1이라고 쓰면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냐? n-1번째까지만 더한 거지. 얘는 어떤 거냐면 순서, 번호야, 번호. n-1번째. n-1번째까지 더한 것을 Sn-라고 한다. 만약에 이 둘이 뺀 관계를 한번 보자 이거야. 둘이 빼면 Sn에서 Sn-를 빼잖아. 그러면 첫째 항 사라지고 두 번째 사라지고 세 번째 사라지고 n-1번째가 사라져서 an만 남게 되는데 자, 이 관계식도 하나 꼭 기억한다 이거야.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합끼리 빼도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n-를 썼다는 건 뭐냐? n이 2 이상이라는 거야.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a0, 0번째가 되잖아. 0번째. 근데 0번째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n을 2 이상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걸 요 식으로 하나 알 수 있다.
그럼 지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네 가지야. 일반항, 등차중항, 합공식, 그리고 SN과 AN의 관계.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까지 이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제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함수로 조금 넘어가면 다섯 번째 이야기는 뭐냐. 자, 네 번째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놓고, 자, 네 번째로 지금 쓴 건 이거야. SN에서 S의 N-를 빼면 AN이 된다. 그리고 N은 2 이상이다. 라는 걸 네 번째 주제로 썼는데, 다섯 번째 주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수열 AN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다시 말하면 1차 함수야. 1차 함수. AN, 수열 AN은, 다시 말해서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러니까 모양이 어떠냐면 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수열 AN은 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야. 2차식. 2차식이니까 2차 함수란 말이야. 얘는 1차 함수. 얘는 1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야. 그러니까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의 형태, 2차 함수의 형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두 가지 형식인데, SN이라고 하면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AN이라고 말하면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돼. 자,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지. 어떤 수열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볼까? 어떤 수열 AN을 2, 4, 6, 8, 10으로 넘어가는 수열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를 XY 평면에 찍으면 이렇게 된다. 첫째 항이 2라는 말은 1,2. 여기. 두 번째 항이 4라는 건 2,4. 세 번째 항이 6이라는 건 3,6. 자, 이렇게 이와 같은 점들을 등차 수열의 항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점들을 이어보면 1차식으로 표현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은 1차식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것들의 합은 2차 함수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봐도 좋고, 그러면 2차 함수가 하나 나오겠는데, 기본적으로 n에 관한 2차식에서 특별한 건 뭐냐면 상수항이 없다는 거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요거를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요 5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일단 노트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둔다 이거야.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조금 이해를 하자면, 여기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점들로 표현했잖아. SN은 이 막대기들을 더한 거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이렇게 막대기들을 더한 거지. 근데 이 막대기를 이런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얘도 어차피 2잖아.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4지? 4 더하기 이렇게 만들면 6이잖아. 6 더하기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SN은 이런 막대기들의 합을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물론 여기에 준해서 풀겠지만, 지금 요 5가지 정도의 요소들은 노트 정리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요 다음 시간에 하는 그 문제풀이를 할 때 같이 한번 문제를 보면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고, 기본 문제만 우리가 풀 거야. 나중에 약간 응용이 되거나 시험에 관련된 문제들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제를 좀 추려서 올려서
조금 더 심화 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 테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문제풀이는 이 내용에 준해서만 문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복습을 한번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게 좋겠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